매매 거래가 절벽이 됐죠. 물론 하락은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2탄 오늘 준비했습니다. 11월 갑자기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집값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와 지역 분석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걸 해보려고 해요. 검색을 해본 다음에 직접 들어보고 그 내용들을 좀 함축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 보려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아시아 경제에서 나왔던 보도 내용인 것 같아요. 확 올랐다가 확 꺼질라 불안감 커지는 수도권 급등장 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안개 속 이상기류 곳곳 올라왔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물 증가율 상위 5곳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인천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 대전, 전남, 경기, 충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KB 주간 보도를 봤으면 가장 많이 올랐던 곳 베스트 5 중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가 가장 많았었죠. 그리고 여기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라고, 자, 인천의 아파트 입주량 추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점점 매물이 쌓이고 있다. 거래가 절벽이다. 자, 이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보죠. 상반기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1억 원씩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타격을 받는 계층은 2030 세대다. 상승장은 절대 장담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집을 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재산을 좀 뿌리려고 했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매수가 움츠러들게 되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들은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라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겁니다. 청라지구예요. 네, 제라드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부동산 지인을 킨 겁니다.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려면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아실 요 3개 정도는 KB 리뷰까지 꼭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쭉 보면은 3개월 전이라고 있는데 이 파란색을 따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갔죠. 이경원님 안녕하세요. 경원님 반갑습니다.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3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떨어지려면 갑자기 훅 내려갑니다. 물론 다음 달까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전세 강도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올라갔어요. 시장 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강도도 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아실 같아요. 아실이 실거래가 보기에 좋게 돼 있죠. 인천 서구에 있는 건데 자, 21년 현재 적정 수요인 2761세대보다 원주랑 똑같네요. 이거는 훨씬 많이 공급이 됐고 2배 가까이 공급이 됐고 내년에 약 한 5배 6배가 그리고 그 연도에는 다음 연도에는 똑같은 한 3만 세대 정도가 입주가 된다고 하죠. 24년, 25년을 보면은 입주량은 많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정보들을 취합하게 되겠죠. 거래량이 없어. 매매가 절벽이 됐죠.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다음 거 볼까요? 이것도 역시 아실 같습니다. 청라동 서구에 매물이 몇 개가 쌓여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 다 들어갈 줄 아시죠? 8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쌓여 있고 전세도 늘어가고 월세도 늘어만 간다. 월세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전세에서 전환하는 거죠. 지금 팔 수는 없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이미 다 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놓지 않겠죠. 종부세가 올라가면은 전세가를 올립니다. 대출을 규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 대출을 묶으니까 전세 겸 월세로 나오죠. 공급도 많고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가격이 낮춰지지는 않네 라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추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6억 원대의 아파트가 거의 없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현재 정부에서는 6억에서 15억 사이 이 아파트들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5억이 넘어간 아파트는 어차피 대출 한 푼도 안 돼요. 그것들은 빼고 그전엔 대출이 되다가 이제는 막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내년부터 규제하기 전에 이거를 더 빨리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구 청라동에 있는 거를 이거는 개별적인 분석을 한번 봤어요. 하락세가 나왔대요. 자, 똑같은 청라동인데 할라비발디 이거는 10억 천이고 이거는 14억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얘는 호수뷰 얘는 호수뷰가 되지 않아요. 이게 팔렸다가 이게 팔리면 4억이 빠지니까 하락세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나 이런 자료를 보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팩트인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6억에서 15억 사이의 매물들이 거래가 없는 거는 대출 규제일 확률이 높아요. 공급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분양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웃긴 거는 6억 이하 혹은 15억 이상은 여전히 신고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억짜리 매물들, 6억 이하 매물들은 갑자기 시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15억 이상의 매물들은 더 높은 거래로 됐어요. 뭔가 이상하죠? 자, 서울 및 강남 4구에서 집값 변동률인데 이거는 12.16 대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나요? 12.16 대책이 총선 이후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나온 방안이에요. 그 당시에 대출을 규제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거래도 안 되고 10억 초과 아파트는 실제로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하락하는구나 라고 희망을 품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락은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12.16 대책 전후 실거래가 추이를 보니까 24억이 됐다가 12.16 대책 발표하고 3, 4개월 동안 쭉 내려갔죠. 대부분 이때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래 절벽, 매물 점점 늘어나고 하락세도 보여. 14억에 거래됐던 청라 아파트가 10억에 거래됐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때 팔죠. 여러분이 이때 팔았다고 치면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랑 강남 대치동 음아아파트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잠실주공 5단지 504동 28억, 28억, 27억, 28억, 26억, 26억 2년 만에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3억으로 매물을 더 올렸죠. 이거 저층입니다. 저층. 28억에 거래가 되고 2년 만에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요가 있는 거를 정책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잠깐 주춤하고 거래가 안 되다가 다시 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집을 팔게 되면은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 30억 이상 어쨌든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 돈 한 푼 대출 안 되는데 현금으로 30억으로 이 집을 사시는 분들은 너무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바보 멍청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집값 하락 신호 수도권 거래 급강 이 기사랑 잠실 국민주택형 사상처음 30억 뚫었다 집값 꿈틀 이 기사를 보면 한 땅에서 두 개의 다른 시그널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팔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국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6억 이하랑 15억 이상 그리고 6억과 10억 사이 매물들은 다르게 움직인다. 지방의 아파트랑 수도권 아파트는 같이 가면서도 시간차를 두고 움직인다. 하락이 와야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2010년에 하락에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2010년 부동산 상품별 결산해 봤더니 수도권 하락폭이 컸다. 고가 아파트 2, 3억씩 막 떨어지고 입주 폭탄에다가 호재마저 삼켜버린 수도권 물량 폭탄에 주범의 하우스푸어, 전세 난민 속출, 미분양이 쌓이고 인천 아파트값 10년 전성시대 끝나나? 이 정도는 와야지 건설사들이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 지어놓은 것도 안 팔리는 상태가 와야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떨어져도 올라도 잃지 않는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면 안 판다, 오르면 목표 달성 시 판다. 그래서 5억짜리가 10억짜리가 될 만한 아파트가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내 돈이 1억밖에 없다면 이 4억을 전세 끼고 혹은 대출 끼고 이거를 사면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전세 4억을 꼈는데 이 전세 4억이 하락해서 정말 10%까지도 하락한다. 그럼 우리는 4천만 원을 역전세 대비해서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억이란 대출을 했을 때 3%로 대출하면 4, 32, 30년 12, 240만 원 정도를 내가 월급을 빼고도 내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도 갚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던지게 되죠.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이게 초반에 실수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시는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렵더라. 자, 이거는 노형우 국토부 장관님께서 주택시장 안정국면 초기 진입했다. 이런 기사로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보기가 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정치를 무조건 이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도 시민입니다. 유주택자도 시민이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힘을 얻기 위해서 대선에 총선에 당선돼야 하죠. 그러면 무주택자 표도 필요한 거죠. 총선 때의 모습과 지금 대선 때 그 전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도 올라도 우리는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또 원하셨든 원치 않으셨든 여러분들
불인이 레벨 2단계로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문의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좋아요랑 공유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누구 따라했습니다. 죄송합니다.